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로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1탄에 이어서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대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폰 단점 감추기 특급 작전 제2탄.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3파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의 장점 위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제목은 지난주 금요일 제목과는 그다지 어울리지가 않았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그 3파전의 단점 위주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방송만 보시는 분들이 어쩌면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죠. 네. 단점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지난 9월 9일 방송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일목요연하게 총정리를 해드렸고 25분 내내 장점만.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그 김영로 앵커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이 주말 사이에 나왔던 갤럭시 노트 7과 관련된 좀 악재들, 그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 갤럭시 노트 7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사용 중지 권고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먼저 9월 8일에 처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비행기에서 이 갤럭시 노트 7이 발화되는 사건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기내 사용이나 혹은 이 기내에서 충전하는 것조차 하면 안 된다라면서 사용 금지를 권고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9일에 미국 소비자 안전위가,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희들도 계속 리액션을 해야지 화면에 계속 주호 앵커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 둘도 계속 이제 리액션을 중간중간에 목소리 끼워 들어야 됩니다. 잘생겼는데. 뭐 이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자,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바로 다음 날인 9월 9일이었죠. 미국 소비자 안전위도 노트 7을 전원을 끄고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갤럭시 노트 7 60%까지만 충전하면 폭발하지 않아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서 한 가지 더 정확하게 봐야 될 건 폭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뻥 해가지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폭발이 아니라 이상 과열로 인해 배터리 윗부분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디스플레이까지 녹아내리는 겁니다. 방금 사진에서 보였던,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보시면 뻥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폭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 관련된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혹시 사용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이 홍채인식, 이거 봐요. 이게 뻥 터진 게 아니라 녹아내리는 거거든. 그래서 홍채인식 등 프로그램이 또는 앱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열로 인해서 이게 그 녹아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거든요.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거를 폭발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방송 내부적으로는 공식적으로 폭발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그리고 발화라는 단어를 쓰자라고 했는데 그래픽에는 폭발로 나왔네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폭발이다 뭐다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발화입니다. 이게 확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건 악재잖아요. 악재죠. 다 쓰지 말라고. 그리고 위탁수화물도 안 돼요, 지금. 가장 맞아요. 그 기내에서 수화물로도 옮기지 맙시다라고 권고가 나온 게 바로 10일입니다. 9월 10일에 일단 삼성전자 측에서도 중지 권고를 내놨어요. 공식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중지한 이후에 서비스 센터에 가서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항공기 내 사용을 금지해달라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 김영롱 앵커가 방금 얘기했던 이 수화물 탑재도 금지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그 배터리 발화 문제는 사실 굉장히 큰 악재인데요. 악재죠. 이것을 비롯해서 좀 여러 가지 노트 7이 갖고 있었던 단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최평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잠깐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홍채인식 센서라든지 S펜이라든지 방진방수도 특히 진보적인 USB 타입C
커넥터가 맞아요. 굉장히 그 뭐랄까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네. 여기에 없는 단점을 굳이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네. 사실 그게 단점이라 볼 수 없어요. 네. 근데 이 배터리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방금 나왔던 것처럼 삼성 네.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네. 그것이 문제로다 네. 아주 오게 된 것이죠. 팬리시네요. 예, 그렇죠. 네. 예. 고뇌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억지로 끄집어내면 한 몇 가지 있죠. 공면 엣지 네. 왜곡 현상이 있다. 그리고 뭐 맞아. 그때 여전히 얘기했죠.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램, 네. 그리고 네. 스냅드래곤 820 더 할 수 있는데 그걸 사용하겠다. 그리고 다이얼 케이스 사용할 때 SPM 왜곡이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봐줄 수 있는데 단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쉽다. 아쉽다. 네, 아쉽다. 맞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배터리 게이트입니다. 배터리 네. 게이트. 네. 왜냐하면 이걸 이전에 있었던 다른 게이트들이랑 비교를 하자 보면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애플 아이폰 4의 안테나 게이트가 있었죠. 네. 그랬죠. 보면 보시죠. 근데 난 그때 우리 잡스 형님께서 네. 왜 그렇게 대응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안테나를 딱 쥐다 보면은 애플4에서 네. 여기 안테나 닿는 부분 때문에 수신 감도가 약해진다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케이스를 하나 더 주면서 케이스를 주면서 여기 오히려 범퍼를 씌워가지고 무상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네. 그때 이거는 지금 배터리 문제가 생긴 갤럭시 7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고요. 네. 그때 잡스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부에서조차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예요, 바로 범퍼예요, 범퍼를 씌웠죠. 네.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 인정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서전에 네. 네. 강경한 대처를 통해 위험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자서전이니까 라고 그렇죠. 자평을 라고 했다는 자평을 거죠? 했어요. 이건 나 잡스형답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뭐 아이폰 6 플러스의 밴드 휘어짐이라든지 갤럭시 S3의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왔던 이거 여기는 터지지까지는 않았는데 네.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났던 게이트라고 한다면 앞에 있던 세 가지 정도는 크다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갤럭시 노트 7의 네. 배터리 게이트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삼성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삼성 완전히 망할 뻔한 거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네. 예, 이게 뭐냐면은 원래 맨 처음 문제 딱 발표 냈을 때 일각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다른 문제 아닐까? 앱이라든지 다른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앱이라든지 이 과열로 인한 거 아닐까? 네. 이게 배터리가 아니라 네.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이거 중국산 배터리를 써서 그래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삼성 SDI에서 나온 배터리였어요.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예, 했지만 예, 우리는 예. 그렇게 알고 있죠. 알죠. 예. 근데 어쨌든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배터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0개 나라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놨거든요. 네. 내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미국, 캐나다, 대만,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10개 나라에서 지금 출시가 돼서 나갔는데 네.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니 소비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물론 대여폰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리퍼폼을 다시 바꾼다라든지 한다 네. 하더라도 소비자들한테 불편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그 시간과 비용을 다 들여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 삼성전자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제일 만세 부르고 제일 좋아하는 건 애플이죠. 애플에서 아이폰 7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네. 저쪽 그 뒤에서 그랬대요. 삼성 폭발했대요.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아, 진짜요? 네. 네.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이폰 7이 네. 보여줄 만한 혁신이 없는데 네. 제일 좋은 건 삼성이 그치. 폭발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븐의 시리즈, 세븐들이 네. 혁신이 없고, 그러니까 아이폰 7은 혁신이 없고, 그 갤럭시 7은 노트 7은 신뢰를 잃었고, 네. 좋은 건 중국 제품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막 홍보가 되고. 왜 LG는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LG 준비했는데 LG도 반사이기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받을 예. 수 있죠. 근데 LG 그 담당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우리는 우리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 신경 안 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자세가 그게 문제예요. 오늘 이야기와 관계가 있을까? 자, 그런데 이 애플도 사실 최현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게 너무 맞는 게 지금 애플의 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포장의 기술을 정말 극대화한 그 애플의 어떤 네. 포장의 뭔데요, 기술. 뭔데요? 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 딱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아이폰 7에 대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그대로 읽으세요. 가장 앞선 역대 최고의 아이폰. 네. 와우. 당연히 그런 말은 하지. 네, 네. 새롭고 획기적인 카메라 시스템과 아이폰 사상 최고의 배터리 수명, 그리고 생활 방수 및 방진 기능을 추가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맞는데 이 배터리도 맞아요. 배터리도 사실 배터리 기능 자체를 개선시켰다기보다도 네. CPU의 효율성을 개선시켜서 네. 배터리 성능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수명을 늘렸어요. 예. 이런 것도 맞고 카메라 시스템도 지금 나와 있는 스마트폰 가운데서는 최고가 맞긴 맞아요. 네. 그런데 얼마만큼의 격차냐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이 정도라면 애플의 아이폰 7이 이 정도의 격차가 난다. 우와, 사실 혁신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요 정도 격차가 나는데 세계 최고는 맞다. 사실 이거를 포장을 굉장히 잘해놓은 건데 그래서 몇 가지 그 아이폰이 이번에 내놨던 네. 아이폰 7의 특징을 살펴보면 네. 장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단점 그 첫 번째가 아이폰이 이어폰 단자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거 우리 없었죠.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비싸기도 하고 네. 비싸기도 하고. 잃어버릴 확률도 크고 그래요. 모양도 맞아요. 썩 이쁘지도 않고. 그래요. 네. 그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미 사용하고 계세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것보다 블루투스로 하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네. 끈이 없어서 그 전선이 없어서 활동하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잘 찍었네. 21만 9천 원. 네. 22만 원이라고 봐야죠. 22만 원이라고 해야지. 네. 그래. 네. 22만 원. 이게 굉장히 비싼 데다가 기존에 있던 이어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폰 7의 충전 단자는 한 개가 있는데 그 충전 단자에다가 연결해서 이어폰을 꼽아 쓸 수 있는 젠더는 제공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충전 단자에다가 이어폰 꽂아 쓰기 때문에 충전을 충전을 못해.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는 없다는 거. 오케이. 충전을 하면서 이 뭐 다른 음성 통화를 못 한다는 거. 그런데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는 이미 충전과 이어폰을 함께 쓸 수 있는 젠더도 또 생산을 해냈대요. 네. 네, 이런 것도 있고. 빠르다. 근데 지금까지 애플이 사용해왔던 전략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끔 이걸 내가 사용해본 이후부터 네. 이걸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게 애플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마트폰과 그 MP3를 다들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이거를 합친 순간 그 사람들은 이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이걸 분리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애플이 왜 그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아요? 왜요? 이조 앵커 같은 애플바가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사니까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애플은 그게 문제예요. 충성도가 엄청나니까 반대로 얘기해보면 이렇게 만들어도 다 산다니까요. 반대로 얘기해보면 얼굴 그 빨개졌어. 전략을 굉장히 잘 만들어낸 거예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얼굴 지금 이 과연 에어팟이라고 부르는 이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애플바 이주 앵커. 네. 그 솔직히 이어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솔직히 V20로 갈아타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V20 좋아요. 저는 그 음향에 대해서 또 좀 좋은 음향을 듣고 싶다 이런 것들이 뱅앤 있었기 올룹슨. 때문에 예, V20를 좀 갈아타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죠. V20 얘기가 나온 김에 예. 그럼 제가 잠깐 네.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V20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얘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왜냐면 실제로 뭐 사양들도 다 좋고 네. 그리고 LG입니다, 여러분. LG입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초치면 얼마나 LG 측에서 힘 빠지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옛날에 제가 네. LG 얘기하면서 뭐 마케팅 잘 못한다 해가지고 네. LG 홍보팀 뭐 반성하세요. 제가 한마디 했더니 네. LG 홍보팀에서 그걸 보고 네. 맞아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섭섭하다고. 섭섭하다고. 아이고. 그래갖고 오늘은 제가 네.
V20는 많이 건들지 않겠습니다. 에이, 대신 초심을 잃지 말으셔야죠. 초심 잃지 않고 있는 아니, 그대로만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되지 단점을 뭐.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있는 거기서 그대로 얘기해.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은 저희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들어봐요. 돼요. 네. 그래서 네. V20는 건들지 않고 네. LG전자를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건드리도록 네. 할 텐데 네. 그 전에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네. LG 홍보팀이 잘 못한다고 하니까 네티즌들이 V20 홍보에 나섰습니다. 예. 화면을 통해서 그 그림을 함께 보시면 갤럭시 노트 7과 아이폰 7을 그대로 이제 겨냥한 네. 건데요. 배터리 교체가 되는데 폭발도 안 합니다. V20가 이런 휴대폰입니다. 저 이미지를 네. 네티즌들이 만들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글씨를 네티즌들이 써놓은 거예요. 저거는 네. 이제 홍보책자에 있는 거고. 네. 다음 장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선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기본입니다. 아이폰 7 같은 경우에 얼마나 불편하냐 이거야. V20는 뱅앤올룹슨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네. 선까지 있습니다. 왜 이걸 네. LG전자 왜냐면 마케팅에서 제가 안 하고 네, 그렇죠. 네. 그건 좀 안타깝죠. 저거 네티즌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LG전자에서 저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하지 하기는 않겠지. 힘든데 네, 그렇죠. 오죽 답답하면 그렇죠. 이렇게 네. 쓸까라고 제가 지금 쿠션으로 장점 하나 이렇게 해놨고 네. 이제부터 LG전자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 아쉬운 네. 부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LG전자에서 이미 안드로이드 레퍼런스 폰을 2개나 출시했던 경험이 있어요. 넥서스 폰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뭐였죠? 네. 아니 넥서스에서 이렇게 아, 3, 네. 5가 나온 네.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 폰이란 게 뭐예요? 이제 앱 만든 회사와 네. 제조사가 제조사가 협업을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기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적화된 그렇죠. 네. 그러면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좋아야죠. 근데 이게 문제가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안드로이드 최적화가 점점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례로 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 주위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네. 넥서스 5를 사용하는 사람과 네. G3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오히려 앱 구동면에서 훨씬 전에 나왔던 넥서스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잘한 거 G3가 아니- 훨씬 네? 나중에 나와야 되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G3가 훨씬 더 빨라야 빨라야 되잖아요. 아, 근데 네.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뭔가 최적화가 안 되는 기분이야. 음. 그리고 앱을 사용을 해도 뭔가 발열이랄지 네. 아니면 구동 속도가 더 느려진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G 프로 2와 G4, G4가 훨씬 나중에 나왔죠. 네. 그래서 G 프로 2를 쓰던 사람이 네. G4로 바꿨답니다. 바꿨어요? 근데 이게 더 느려가지고 그냥 유심칩을 빼서 G 프로 2에 꽂고 다시 G 프로 2를 썼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소비자들은 시리즈가 새로 나와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그렇겠네요. 90만 원 이상 100만 원 가까이 주고 굳이 바꿔서 더 더 느린 느려질 거라는 리스크가 있다면 네. 이럴 리가 이렇게 바꿀 리가 없지 않겠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LG전자와 안드로이드의 최적화 문제가 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네. 또 하나가 우리 얘기하면서도 지금 벌써 몇 개가 나왔는데 LG전자는 시리즈가 너무 많아요. 아. 넥서스는 G- 그렇다 쳐요. GV 또 뭐 있죠? G, V, G 프로, 네. 그 전에 G 플렉스도 있었어요. 네. 이게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뭔가 맥락이 그러면- 없다는 그런 느낌이군요. 네. 아이폰은 아이폰, 갤럭시면 갤럭시 이런데. 그렇죠. 뭐 갤럭시 같은 경우는 갤럭시 상반기에 딱 놓고 네. 노트는 하반기에 딱 놓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소비자들에게 이제 소외감 느끼겠네. 소외감 느끼죠. 내가 작년에 G5 그치, 샀는데 그치. 이번에 갑자기 V 시리즈 막 이렇게 나오게 네. 된다면 이거 진짜 가슴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소외감을 느낄 뿐더러 네. G5 때 모듈 방식이라고 해서 막 네, 막 광고 끼워, 엄청 끼워, 했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V 시리즈가 나오면서 모듈 싹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LG전자 측에서는 네. G6에서 이어갈 겁니다 하는데 네. 벌써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G5에는 뱅앤올룹슨 하이파이 음질이 네. 모듈로 해서 나왔어요. 네. 네. 따로 샀어야 됐어요. 네. 근데 V 시리즈에서는 기본 그냥 번들로 기본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렇죠. 자, 근데 저 아이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 있어요. 사실 이번에 디자인이 되게 잘 나오긴 했어요. 디자인 잘 나오긴 했는데 제트 블랙이라는 디자인 제트 블랙 아시죠? 새로 나왔어요. 네. 유광의 블랙 디자인.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속에도 빛을 내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마음속에 빛을 내죠. 표현 죽인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약간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흠집이 잘 난다. 맞아. 흠집이 잘 난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티가 너무 많이 나. 그 광택에 좀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특히 자동차 광택을 낼 때에도 세차도 함부로 하지 않은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기를 닦을 때 물기 이렇게 바닥 닦듯이 절대 닦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네. 한번 보시죠. 수건을 이렇게 탁 털어요. 털어서. 그 다음에 자동차 위에 얹어서 저렇게. 네. 이렇게 닦아야지 광이 죽지 않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이폰 7의 그 Z 블랙이 물론 예쁘긴 하지만 흠집이 너무 잘 간다. 이런 불만을 내놨더니 애플 측에서 또 이 언론 보도상으로 보도가 된 애플 측의 입장을 보니까 흠집이 걱정된다면 보호 케이스를 착용하세요. 물론 기업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제품에서 흠집 나는 것까지 보상해줄 이유는 없어요. 그런 책무는 없긴 하지만 그렇긴 해도 뭔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다거나 좀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줬다면 뭐 소비자들의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왜 잡스형이 생각나지? 안테나 수신율이 걱정되면은 다른 곳을 잡으세요. 다른 곳을 잡으세요. 또는 커버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끼우세요. 그 얘기 아니야. 비슷하다는 그런 그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V20 그리고 갤럭시 노트 7, 아이폰 7까지 좀 갖고 있는 단점들을 쫙 저희가 나열을 해봤고요. 네. 이제 그 단점들을 토대로 저희가 한번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일단은 이번에 그 갤럭시 노트 7은 최악의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콜에 예를 들어 외신들도 그래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 리콜에 걸린 시간이 길어질수록 삼성전자 어려워질 것이다. 블룸버그는 애플과의 경쟁을 앞둔 중요한 상황에서 거대한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오히려 이런 솔직한 리콜로 인해서 여론조사 결과 삼성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오히려 더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얻은 게 딱 하나 있잖아요. 신뢰죠. 근데 신뢰라는 것이 사실은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돈 주고 못 사요. 마케팅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는 삼성에 대해서 결론직설로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려고 시를 한 수 읽겠습니다. 그래요? 부처님 말씀인데 수탄이 파타. 숙연해지네요. 숙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됩니다. 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삼성이여 혼자서 가라. 끝내야겠다. 이 정도로 끝냅시다. 카메라 원샷까지 받아가지고. 이야,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죠. 김영롱 앵커 말씀해 주세요. 저는 LG전자 생각했을 때 좀 짠한 마음에 결론직설. 악플보다 무서운 무플. 사실 차라리 악플이 낫지 무플은 좀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LG전자가 항상 이 둘 사이에 껴가지고 좀 관심도 많이 못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또 사양은 다 좋고 뱅앤올룹스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반사이익을 좀 못 가져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결론직설 이렇게 내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아이폰 7에 대해서 아무래도 새로운 신작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그런 시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지금 살펴보자면 단점들도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단점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이제 아이폰 7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출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장점과 단점들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는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 여기까지고요. 최희환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